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좀 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좀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움직인 모습들하고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다 수립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양시장 모두 다 조금 저항선 근처에서, 저항선 근처라는 거는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죠. 바로 위에 240선이 있고, 그리고 2500이라는 선, 그 다음에 60주 이평선, 그리고 그 위에 또 8월 전고점이라는 그런 저항선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체감 지수도 많이 악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거는 지금 미국의 CPI 발표가 임박해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전에 고용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왔어요. 고용지표가 예상되는 게 한 18만 5천 건 정도 증가할 거다, 비농업 고용자가. 그런데 이 부분이 51만 7천 건 정도가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저 연준에서 세게 나오겠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방송 8시 방송에서 그 계절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만 건 정도였는데, 작년 1월 달에 뭐 저 결과치는 45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달에는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장에 불안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심리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CPI 지표가 좀 부정적일 경우에는 시장이 뭐 한 번 정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감이 있는 그런 자리죠. 미국 마찬가지, 미국도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퍼 기준으로 한 19 정도, 19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배 중반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이 CPI 지표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12월 달에 나온 지표예요. 자,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요 두 부분은 원래는 처음에 지난달에 발표될 때는 요게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된 거예요. 0.1에서 마이너스 0.1에서 0.1로 수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0.3%였어요. 0.3%였는데 0.4%로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뭐 이거 발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물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네. 자, 근데 고용지표는 잘 나왔어. 그러면 이 CPI가, 이번 달에 나오는 CPI가 조금 높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 한번 충격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정치들, 제가 이거 매번, 요것도 제가 직접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지표를 정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한번 딱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수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걸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감이랄까 뭐 이런 게 딱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월 달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1월 달 CPI 예상치는 헤드라인이 전년 대비해 갖고는 6.2%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여기서 7.1에서 6.5 같은 경우는 0.6이 하락했죠. 근데 여기서 6.5에서 6.2 해봤자 0.3 정도밖에 하락하는 게 안 됩니다. 자, 이 뭐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5.7에서 5.2면 0.2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0.4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월별로는 0.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예상치는 1월 예상치는 근원 CPI 월별도 마찬가지로 0.4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월별이니까
뭐 곱하기 12 해보면 5.2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야, 이거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연준에서 뭐 금리를 더 올려도 할 말이 없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 지금 왜 발목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CPI에 대해서 예상치하고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시장 움직임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또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한 17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0.69%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01% 올랐는데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 1.15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물 베이시스 부분들 이 부분이 오늘 약간 개선이 나왔는데요. 뭐 그거는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이 342개 종목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이 53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삼성전자를 갖고 지수를 그냥 조절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쭉 밀릴 때, 그럴 때는 시장도 좀 더 빠졌었고,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오니까 반등 시도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자, 코스닥 시장은 552개 종목이 올라오고 93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 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가장 약했고요. 중국은 보시다시피 0.7 정도 플러스가 났고요. 대만도 마찬가지 아침에는 조금 더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였어요. 대만도 마이너스 0.2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들어서 이게 조금 좀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원달러 환율이 12원 10전 올랐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CPI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PI 지표가 조금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달러하고 교환 비율은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이 환율은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또 수급에 많이 좀 신경이 쓰이게 하는 부분들인데, 자, 최근 들어서 시장에 조금 신경 쓰이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코스피 시장 10분봉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뭐 오늘 아침에 요거였었죠. 자, 뭐 조금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하락해 시작했다가 이 처음에 이 선물의 매도 매수 때문에 장 초반에는 원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자, 좀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하더니 10시 때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때는 현물 시장의 수급 뭐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두들겨 패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한번 쭉 밀렸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항선 근처죠. 지금 여기서 좀처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242평선. 그리고 여기도 뭐 2497포인트 찍었죠. 전고점 여기 2500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저 일봉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주봉상에서도 또 20주 이평선이 그 바로 위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는데 그 삼수 끝에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참 이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삼수하고 난 다음에 삼수째, 사수째 또 미끄러졌습니다. 원래 보통 보면 한 세 번째 정도에는 뚫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22평선 여기 밑에 있죠. 22평선하고 61이평선 사이에 조금 답답하게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저항선 근처에서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시장이 좀 많이 좀 출렁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선물 시장 보시면 이때 수요일 날 좀 고점을 찍었죠. 수요일 날 고점을 찍으면서 자, 하락, 하락, 하락.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풋콜레이쇼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 콜옵션의 거래 대금하고 풋옵션의 거래 대금하고 그걸 비교해 갖고 만드는 지표인데 이게 보통 마이너스 50 정도 이 근처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조정을 받아요. 마이너스 50이라는 건 얘기는 콜옵션의 거래 대금이 풋옵션보다 2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때 수요일이었어요.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너무 좀 위쪽으로 좀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날은 한 60 얼마 정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풋콜레이셔도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과열은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했죠. 자, 코스피 시장은 아침에 시가를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242평선 근처에서 시작해갖고 종가까지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음선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조금 빠져 시작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다가 반등 나왔다가 밀릴 때 같이 한번 밀렸다가 쭉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아침에 시가 이상으로 올려놓고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시장 대비해갖고 조금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죠, 요거. 자, 요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빠지긴 빠졌지만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동안 금요일 날 하락에 따른 반등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선물 시장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건 물론 코스닥 선물 시장도 있긴 있는데요. 아직 거래 규모나 이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좀 목숨 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강세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그 전에 좀 2주 전부터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아까 보셨듯이 242평선에서 계속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요거는 수급적으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 2월 달에는 펼쳐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이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벌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2평선의 지지를 받는데 코스피 시장은 241평선의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벌써 242평선까지 올라올 만큼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코스피 시장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시대에 조금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4일 연속 사긴 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늘 670억. 요거 장중에는 또 살짝 매도였습니다. 살짝 매도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를 조금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플러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살짝 반등을 했고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코스피 시장은
2월 달 들어서 지금 여기서 딱 보시면요. 2월 달 들어서 2월 초에는 좀 많이 매수를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 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좀 탄력이 둔화가 되는 매수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뭐 때문일까요? 아까 봤던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일단은 뭐 그렇게 안심할 만한 좋은 수급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1월 달처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코스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CPI 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CPI를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때 움직이자라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한번 짚어보면요. 코스닥 시장은 자, 뭐 어제 조금 금요일 날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달라진 거는 외국인들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지수 색깔이 틀려졌죠. 이날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강했죠. 자,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저 시장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금 뭐 이달 들어갔고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 차별화로 인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일단락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선물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 수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선물 시장인데요. 거래 대금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게 선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 전환을 했죠. 자, 보시면 자, 오늘 1064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 현물 시장에 아까 코스피 시장 수급 보셨죠?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보다도 훨씬 먼저 조금 수급이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날도 외국인들은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선물 시장에서 5,100억 팔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5,100억을 팔았습니다. 자, 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현물 시장이 좀 좌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 시장이 먼저 탄력이 외국인들 수급이 탄력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의 이 수급 호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조금 약세 요인도 이런 부분이었죠. 자, 요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자, 현물 시장이 321.75로 오늘 끝났습니다. 선물 시장은 322.60으로 끝났어요. 요걸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뭐 0.8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좀 벌어졌죠. 근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마이너스 0.03으로 이 선물 시장의 가격이 낮은 거, 그 상태를 백오데이션이라 그러는데요. 백오데이션 상태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이렇게 좀 하락 압력을 주는 그런 압력으로, 그런 힘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시장이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선물 시장의 수급 개선과 함께 베이시스 폭, 그러니까 오늘 0.85까지 적어도 오늘 현물 시장 끝나고 선물 시장이 3시 45분에 끝나니까요. 현물 시장 끝나고 선물 시장 종가에 또 이렇게 확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건 내일 아침에 또 일정 부분 반납을 할 거예요. 오늘 정도 종가 정도 그 정도 베이시스만 유지를 해주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좀 이 베이시스 폭 유지가 관건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수급 또 한번 살펴보면 옵션 시장은 별 특별한 건 없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매도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 옵션도 사고 풋 옵션도 삽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었죠. 지금 수급을 갖고 뭐 저 만기 날까지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니죠.
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옵션 수급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만기 때 근처에서 저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옵션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좀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정 섹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AI 쪽이 굉장히 강했죠. AI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핫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AI 관련해 갖고는 저 투자의 신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봇 산업은 이 AI와 함께 올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딱 해보면요. 자, 지금 뭐 미국 쪽 같은 경우 고용 시장이 저렇게 핫하잖아요. 그 얘기는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 이렇게 뭐 물론 시간당 임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저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은퇴를 하신 그런 분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 인건비 상승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저 한 가지 이유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인건비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이런 거는 큰 공장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가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이거 지금 로봇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로봇팔로 치킨 튀기는 거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 가격이 1년치, 한 사람 1년치 인건비면 그거 한 대 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치킨집을 한다라면 그걸 쓸 것 같아요. 사람 한 사람을 써서 그거를 뭐 저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느니 저 로봇은 밤새도록 뭐 나만 괜찮으면 주인만 괜찮으면 밤새도록 일을 시켜도 얘는 뭐라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했다고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일요일 날 쉴게. 이런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1년 인건비 정도면 그리고 이거 뭐 로봇팔 한 개 사면 어디 1년만 쓰겠습니까?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정 시에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는 뭐 그런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에 22,000원 이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이거 소개시켜 드릴 때 뭐 위로는 그냥 열어 놓으시고 그냥 아주 그냥 길게 들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상담할 때 제가 이 종목을 한 번도 상담을 못 해봤어요. 그냥 조금 올라오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파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들고 갈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저 위에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 한참 작년에도 장 그렇게 빠졌는데도 안 빠지고 계속 22,000원, 23,000원 여기 있다가 27,000원대에서 또 한참 있다가 3만 원에서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튀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로봇을 만드는데 모든 핵심 부품들 있죠. 뭐 저 감속기라든가 아니면 모션 제어기, 모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직접 개발을 해서 다 내재화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이거를 로봇팔 하나를 1억에 팔 거 이 회사에서는 뭐 한 6, 7천에 팔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3자 배송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2대 주주로 들어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요. 자, 뭐 이러다가 뭐 조정 받겠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을 때 그때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덜 올라간 거 없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속기가 로봇 만드는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30%에서 가장 큰 게 감속기예요.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감속기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55%를 점유하면서 감속기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감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로봇 쪽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감속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자, 뭐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거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SPG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노려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 241 이평선이 상당히 견고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시장 242평선을 보면 굉장히 견고해요. 저항선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출연하는 방송 목요일날 진시진에서도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날 아침 8시 마켓 시그널에서도 현금 일정 부분 만들어 두세요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해 놓으시고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뭐 현금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 좀 늘려 놓으시고 시장을 차분히 관망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프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